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독서하셨나요? 네. 네. 책 열심히 읽는 엄마가 되자고요. 아이가 그걸 따라서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몰라요. 네.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요. 다만,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라는 건 아시는 상태에서 책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운동과 칭찬도 쭉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건 너무나 많은데요. 초등 엄마들이 힘든 이유가 중요하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요래서 중요하고 요건 요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골라내시고 그다음에 덜 중요한 것들은 조금 놓아놓는, 내려놓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 반복하면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어휘, 한국어 국어 어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정답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제 생각은 요렇고 요런 부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요걸로 이제 어떤 화두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초등 엄마들이 중요하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빠뜨리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덜 중요한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어휘,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알수록 무조건 유리하죠. 그쵸? 자, 많이 알수록 유리한데요. 어휘만 많다고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어휘는 국어 능력, 국어력이라고 하는데요. 국어라는 과목을 잘한다 라고 하는 거는 국어 능력은 독해, 즉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작품을 읽고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독해력이죠.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가, 혹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가, 즉 문법을 잘 알고 있는가, 요런 대략 이제 요것들이 중요해요. 국어 능력에서는. 이거는 초등에서는 이렇게 그 분야가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당장 중학교 1학년만 올라가도 국어 문제집이 문학, 비문학, 즉 독해 영역, 그 다음에 어휘, 문법 요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의 독해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어휘도 계속 보충해주고 국어, 문법까지도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어느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일단 잡을 수 있는 방법 아시죠? 네, 이제는 제가 하도 강조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물어봐도 바로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를 했는데 독해도 잡고 어휘도 잡고 문법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독서입니다. 독서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국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독해도 가능하고 어휘도 제법 많이 가지고 있고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골라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영어랑 똑같습니다. 국어랑 영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어휘 때문에 학원을 따로 다니거나 어휘만 하루에 30분, 40분씩 공부하는 거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휘는 당장 어떻게 눈에 보여서 점수로 환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다가 어휘까지 완벽하게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요. 더 중요한 거, 지금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수학 구멍 없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큰 노력을 안 들이고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어휘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어휘 따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그 교재 안에 있는 절반 정도의 어휘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어휘가 전부 다 처음 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일단은 최대한 많이 노출해서 많이 가지게 한 다음에 그 교재 안에서 이제 남은 것들만 좀 보충해서 어휘를 완성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방법 첫 번째는 무조건 독서예요. 독서가 좋은 이유, 몰랐던 단어가 책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내가 대략 짐작을 하게 되죠. 모르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문장의 뜻이 대충 이해가 되고 그 문단과 그 페이지의 뜻이 이해가 되면 얘는 이제 독해력, 문해력, 그 단원 전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전체적인 대략의 맥락을 이해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어휘를 따로 알아보거나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력은 쭉쭉쭉 발전을 하는데 어휘의 구멍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마다 모든 단어를 다 찾아봐라, 그리고 외워라 라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애들이 독서를 싫어해요. 책을 읽기만 하면 모르는 단어를 막 찾아서 쓰고 외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요, 아이들 국어사전을 가까이 두는 거 정말 좋고요. 국어사전 아직 좀 익숙하지 않거나 귀찮아하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 뭐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어학사전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모를 때 찾아보되 하루에 한 단어는 꼭 찾아보자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단어를 다 우리가 찾아보고 정리하고 외울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고 하루에 하나라도 건지자. 1년이면 365개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모를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는 찾아보자. 이런 느낌. 두 번째요. 교과서 어휘만 건져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교과서 어휘를 되게 가벼이 여기시고 자꾸 문제집에 있는 어휘만 중요시 여기고 교재를 막 따로 사서 시켜야 되고 어휘 때문에 국어학원을 보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어휘 개념들을 아이가 놓치지 않고 구멍나지 않고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양의 초등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될 어휘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교과서를 읽는 거예요.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체크를 하세요.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게 하시고요.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고, 아 그렇지 이 단어 좀 어렵더라. 하나도 안 어려워 보여도. 네. 아 그래 그 단어 좀 어렵지 않아? 그리고 처음 봤어. 엄마도 좀 낯설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대략 무슨 뜻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 도움되고요. 대략 아이가 말했는데 전혀 뜬금없는 대답을 했다. 그런가? 하면서 사전 한번 찾아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쓰는 건 좋아하니까 뭐 패드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외워야 되느냐? 외우면 좋죠. 막 찾아서 정리해서 막 나만의 국어사전 만들고 막 찾아보는 아이는 진짜 드물어요. 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닐 확률이 한 99%입니다. 아, 그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건졌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어떤 국어 어휘가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어휘는 거의 없습니다. 수준이 높아 보이는 어휘일수록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또 한 번씩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얘가 이게 생판 처음 본 단어는 아닌 거죠. 그리고 기억할 확률도 있고 두 번째 한 번 더 찾아봤을 때는 이제 확실히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어휘를 아이가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그 어휘를 써요. 쓰는 거는요, 뜻을 알아야 써요. 모르는 단어는 읽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말을 하거나 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썼어요. 새로운 단어를 말하고 그 일기에다가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휘가 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뭔가 좀 신선하게 새로 생긴 어휘들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꼭 피드백을 해주세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단어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이제 아이가 요 단어에 대해서 좀 좋은 경험,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추겨 주세요. 교과서 어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휘를 높여서 국어 능력을 높게 만든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고 알고 익히는 단어들이 우리 아이의 인생 전체에 결국 습득하게 될 단어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성인 이후가 되었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어휘들은 사실 크게 많지 않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초등 수준, 중등 수준, 고등 수준, 요 지금 있는 수준에서 결국 목표는 성인 수준, 그리고 비문학의 지문들에 나오는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에 막 엄청 전문적인 용어들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는
성인 용어를 최대한 많이 노출할수록 아이의 어휘력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너무 슬프고도 다행스럽고도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부모가 어느 정도 다양한 어휘,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어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어휘력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부부는 집에서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고 어휘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수준이 높지도 않아요 라고 걱정이 되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인 수준의 어휘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아이가 듣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 수준으로 굳이 낮추어서 막 유아처럼 막 뗐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성인의 대화를 그냥 주고 받으세요. 그 부동산 용어 주식 용어 있잖아요. 우리 뭐 주로 부부들끼리 하는 얘기 그런 거잖아요. 뭐 오늘 뭐 주가 올랐다, 뭐 급등했다, 급락했다, 뭐 예, 요런 것들, 요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아이가 그 단어를 궁금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한 번은 들어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궁금하면 물어보겠죠? 그럼 물어보면 설명해 주세요. 안 물어봐요? 어쩔 수 없어요. 너 이 단어 알아 몰라? 모르는데 왜 안 물어봐? 이것도 혼내지 마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점점점 성인 수준의 어휘를 많이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아빠가 외국에 계시거나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이가 성인의 그런 어휘에 노출될 기회가 적다 하실 때는요, 진짜 좋은 거 두 가지 있어요. 뉴스랑 신문. 네. 뉴스 한 10분만 보셔도 돼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아이가 결국 알아야 될 수준의 그런 아주 좋은 시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단어들이, 어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많이씩 막 30분씩 주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뉴스만 쳐다보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정도, 헤드라인 뉴스 정도만 보면 괜찮아요. 거기에서 네, 뭐 정계 진출이랄까? 그럼 정계라는 거, 그게 이제 정치랑 관련돼 있는 그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진출, 이제 새롭게 그렇게 하는 걸로 시작했다. 이런 것들 가볍게 설명해주세요. 혹은 스마트폰 어플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뉴스 이렇게 10분 정도 보시고요. 신문, 아직 저학년이면 어린이 신문. 네, 구독료 많이 비싸지 않아요. 네,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안 보고 쌓여요. 네, 쌓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보면 좋고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사들은 네, 한번 스크랩 해보는 것도 좋고요. 거기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그럴 때는 모르는 어휘에다가 줄을 쳐보면서 혹은 사전을 찾아보면서 기사 하나 정도는 소화해보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늘 부담 있죠. 문학, 비문학. 지문. 네. 여기 비문학 지문을 위해서 전집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전집도 너무나 좋은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좋은 비문학 지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날마다 어린이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 한 토막, 기사 한 토막을 보는 것도 훌륭한 비문학 독해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어린이 신문으로 시작을 하시되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요, 어른신문, 경제신문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엄마도 조금 관심이 있는데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시사저널 같은 거 있잖아요. 시사인 그런 거, 아니면 매일경제 같은 그런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것들도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언젠가는 관심이 생길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지금은 아닌데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이런 것도 넣어줘 봐야지 라고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만 새로운 것,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노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 상황에서 더 많은 어휘, 더 수준 높은 어휘를 노출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국어사전 아직 없으시면 종이로 된 거 하나 사세요. 예, 중고서점 가도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어플 찾는 법 아이한테 좀 가르쳐 줘서
모르거나 귀찮아서 못 찾아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교과서 틈나는 대로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언젠가 알게 될 단어인데 지금은 좀 어려운 단어네. 쿨하게 이것도 몰라 이거 말고요. 쿨하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단어들도 다 알게 될 거고 배웠으니까 예전보다 어휘 실력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신문 보고 계신 분들 막 밀려서 쌓인 분들 기사 하나라도 건지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단어 하나만 건지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언젠가 돈 들여서 수업 받게 해줘야지 어떤 특강, 어휘 특강이 있으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네. 어휘까지 특강 받을 여유 없습니다. 그렇게 좋다는 특강 다 다니면요. 우리 아이 너덜너덜해져요. 우리 아이의 체력과 에너지와 책 읽을 시간, 쉴 시간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같은 거는 메인은 아닌데 하면 좋은 것. 그러니까 1군은 아니고 2군이에요. 2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노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와의 대화. 네, 성인끼리의 대화를 더 많이 노출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사이가 좀 좋으셔야겠죠. 네, 저희 부부도 싸웠을 때는 도통 말을 안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랬는데요. 이제 요즘 좀 사이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들으면서 새로운 어휘에 확실히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남편과 어떤 대화를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대화를 끊었었더라도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한번 대화 나누어 볼 소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휘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 가지 방법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방법도 좋아요 라고 있으신 경우는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우리 어머님들께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차게 살고 네, 9시에 퇴근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